네, 이번에는 생활 속에 유용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 돋보기 시간입니다. 중이염은 3살 이전의 어린아이 10명 중 9명에게 발생할 정도로 흔한 질환입니다. 근데 한 번 겪으면 재발할 가능성이 크고요. 증상이 심하면 청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중이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중이염하면 귀 속에 염증이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중이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중이염이란 중이, 즉 고막과 달팽이관 사이에 공간 내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하고요. 크게 급성 중이염, 삼출성 중이염, 만성 중이염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 중이염은 바이러스나 세균 등이 중이 내에 침투해서 고열이나 통증 같은 것을 유발하는 병이고, 삼출성 중이염은 귀와 코 사이를 연결하는 이관이라는 곳의 기능의 장애로 고막 안쪽에 물이 차는 질환입니다. 마지막으로 만성 중이염은 장기간 동안 급성 혹은 삼출성 중이염이 지속되면서 중이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고 염증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 증상이 고열, 통증 이런 것들이라 말씀하셨는데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편두통이나 감기와 좀 오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 확실한 중이염만의 자각 증상이 있습니까? 고열이나 어떤 통증이 있는 것은 다른 질환하고도 같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우선적으로 중이염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청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귀에서 어떤 이런 물과 같은 이런 염증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듣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염증이 발생하면 중이염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3살 이전의 어린아이 대부분이 중이염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른이나 이런 성인들에 비해서 영유아 소아에게 중이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이유를 뭐로 꼽을 수 있을까요? 우선 유소아는 이제 성인에 비해서 감염에 대한 면역 기능이 좀 약하고요. 예. 그리고 감기나 코의 어떤 염증 같은 것들이 잦기 때문에 귀와 코의 연결 통로인 이관의 주변에 어떤 점막이라든지 그리고 아데노이드와 같은 림프 조직에 염증이 자주 생깁니다. 그리고 소아의 이관은 성인에 비해서 구조가 넓고 짧고 그리고 좀 더 수평에 가깝고요. 그리고 이관을 여닫는 근육 자체가 미숙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아의 이관은 쉽게 막히거나 아니면 콧물이 귀로 역류하기 쉬운 구조이고 이 때문에 중이염에 취약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감기 걸리면 중이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아이의 경우에는 많던데 네, 이건 콧물 열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기 걸리면 이제 중이염도 같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까요? 감기에 걸리면 무조건 중이염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감기에 걸렸을 때 이러한 세균 같은 것들이 침투하기 더 쉬운 환경이 되고 아무래도 면역이 약해지고 하다 보니까 중이염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인의 경우는 이 중이염이 걸리는 이유를 어떤 것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인은 조금 얘기가 다를 것 같습니다. 성인은 이제 정상적인 신체 성장 과정에서 이관의 구조는 성숙하고 그리고 코 뒤쪽의 임파선인 이런 아데노이드 조직 같은 것은 퇴화하기 때문에 중이염 발병 자체가 급격히 줄어들게 되는데 그런데 일부 성인 중에 이관의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은 중이염이 반복된다든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균의 침투가 발생한다든지 고막 안쪽에 피부 각질이 쌓이거나 하는 이런 변화가 생기면 만성 중이염으로 이렇게 이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피부 각질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귓밥인 건가요? 귀지하고는 좀 다르고요. 중이염 중에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는 것이 있는데 마치 진주 모양의 하얗게 생긴 그런 각질들이 있고 이런 각질들이 쌓여서 안쪽에 있는 중이 안쪽의 골 구조를 파괴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각질이 생기는 건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생활 속에서 생기는 생활 속에서 생기는 각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이관의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에서 이런 각질들이 자꾸 안쪽에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진주종성 중이염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중이염도 전염이 되는지 궁금한데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전염이 되는 건가요? 중이염은 상기도 감염과 같은 어떤 외부적인 요인하고요. 그리고 이관 기능에 장애가 있을 때 생기는 이런 내부적인 요인이 함께 존재할 때 발생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중이염 자체가 어떤 전염력을 가지는 병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특히 유소아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중이염이 없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네. 이것은 중이염이 없는다기보다는 감기가 옮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를 앓으면 중이염이 오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감기 같은 증상을 잘 관리하고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감기에서 중이염으로 옮겨오기 쉽지만 그래도 감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청력 이상이라든지 염증 생기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중이염을 제때 치료하지 못하면 청력을 만성적으로
좀 잃게 될 수도 있나요? 예, 문제가 맞습니다. 생기거나. 중이라는 것은 소리를 전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성 중이염이 발생해서 고막이나 혹은 고막 안쪽의 구조가 손상이 되면 소리 전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청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급성 중이염이나 삼출성 중이염에서도 고막 안쪽에 물이 차서 소리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청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뿐 아니라 우리 귀 속에는 몸의 평형을 담당하는 신경이라든지 얼굴 근육을 움직이는 안면신경이 존재하고 뇌하고도 가깝게 위치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급성 혹은 만성 중이염에서 주변 조직을 손상시켜서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안면신경의 마비, 심지어는 뇌막염까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어른이나 이제 소아에게 중이염이 생겼을 경우 각각 치료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은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르지는 않겠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급성, 삼출성, 만성 중이염의 분류에 따라서 치료법이 달라지겠고요. 급성 중이염의 경우에는 귀 속에 생긴 세균을 없애기 위해서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이에 반해서 삼출성 중이염은 귀와 코의 환기를 도와주는 이관의 기능 장애로 발생하기 때문에 동반되는 상기도 감염에 대해서 치료를 해보고 호전 여부를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아의 경우에 삼출성 중이염이 있을 때 특히 부모님들이 항생제를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데요. 네. 과거에는 2주 정도가 권고됐지만 최근에는 아예 필요 없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요. 삼출성 중이염이 장기간 지속된다든지 심한 청력 저하, 고막의 구조적인 변화 등이 발생하고 하는 경우에는 특히 튜브라고 하는 그런 관을 삽입해서 공기를 통하게 해주는 수술적인 치료를 시도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 항생제의 경우에는 이제 먹이는 것을 꺼려하는 부모님들도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항생제를 먹다가 끊었다 먹다가 하면 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중이염에게는. 그렇습니다. 급성 중이염 같은 경우에는 세균성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1주 정도 항생제를 충분한 양으로 쓰는 것이 권고되는데 반해서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과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한 2주 정도까지 사용하는 것을 권고했지만 특히 최근에는 거의 사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항생제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만성이 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해야 될 텐데 치료 과정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점이 있나요? 네, 우선 급성 중이염이 발생했을 때는 항생제 등의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고막에 구멍이 나는 것과 같은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또 삼출성 중이염도 장기간 지속된다든지 고막의 모양에 변형이 생기거나 하면 외부 공기와 환기를 시켜주는 작은 튜브를 넣는 간단한 수술 등을 통해서 만성 중이염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증상이 없이 중이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이비인후과 검진을 받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중이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우선 자각 증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청력이 떨어진다고 느낀다든지 귀가 먹먹하거나 귀에서 물이 흘러나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이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귀의 통증, 어지럼증, 이명, 안면마비와 같은 증상도 중이염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이비인후과에서 검진을 받아서 중이염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만성 중이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겠습니다. 처음에 염증이 생겼을 때 그냥 이 안쪽에서 문제가 생길 줄 모르고 뭐 면봉으로 안에다가 닦아낸다든지 약을 집어넣어서 바른다든지 이런 행동은 좀 조심해야 될까요? 예, 그런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이제 속에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그런 면봉이나 이런 것들을 균이 이제 옮물막을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비인후과에서 전문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어떤 병이든 또 조기 치료가 중요한 것 같고 무엇보다 병원을 방문해서 또 확실한 치료 방법을 얻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분당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송재진 교수와 함께 중이염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